4월 22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상급병원 수를 현재 42개에서 5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자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정부가 대비책을 내놓았지만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보건복지부 의뢰로 진행한 연구에서 상급 종합병원 수를 늘리고 지역 거점 병원은 최소한 300병상 이상이어야 중증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환자 쏠림 현상은 종별 진료비 차등제를 확실하게 시행하면 된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돼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대형 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하면서 경증 환자를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대책들은 문재인 케어로 대형 병원 문턱이 낮아진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실제로 문재인 케어와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료의 급여화 등으로 올해부터 대형 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의 환자가 10%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차 의료 강화 방안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집착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의료에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만 오는 것이 아닌데 정부는 마치 동네 의원이 만성질환자만 보면 의료 전달 체계가 개선되는 것처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해선 대형 병원의 외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중증 환자 수술과 입원 진료만 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뇌종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의료진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설명 의무 위반 혐의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모 대학병원 의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렸습니다. 이 의사는 지난 2010년 간경화증을 앓고 있던 환자를 치료하다 간과 비장 등에서 악성 림프종을 발견했는데요. 약 7개월간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던 중 뇌 MRI와 CT 촬영 결과 뇌종양을 확인했습니다. 환자 측은 애초에 악성 림프종이 중추신경계로 침범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요추천자 검사를 하지 않아 뇌종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2심 법원인 대전고등법원은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뇌종양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림프종이 중추신경계에 침범할 가능성은 10% 남짓에 불과해서 당시엔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환자의 두통 증상이 악성 림프종 뇌전이 때문일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이를 확인할 추가 검사를 받을지를 환자 측에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진료실이 아닌 정부 세종청사로 출근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국장부터 새내기 사무관까지 보건복지부 내 의사 공무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진행된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 시험에서 4명의 의사가 새내기 공무원으로 합류하게 됐는데요. 강신혜, 김은나, 박동희, 조영대 보건사무관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의 합류로 의사 공무원의 숫자는 총 17명이 됐는데요. 이 중 국장급 공무원이 2명, 과장급이 3명이고 여기에 파견직까지 합하면 의사 출신 공무원 숫자는 20명 이상에 달합니다. 국장급 의사 공무원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과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이 있고 과장급으로는 손영래 예비급여과장과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사 가운을 벗고 공직에 몸담은 의사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5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신의료기관 입원 제도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피의자인 안인득은 2011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정신병원에서 68차례에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았지만 그 이후 치료가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이 심한 환자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안 씨의 경우 병원 진료를 거부해 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는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응급입원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안 씨의 가족들은 안 씨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강제 입원 제도를 이용하려 했지만 안 씨가 병원 진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보호 입원과 행정 입원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안 씨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협이 큰 상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동의하지 않아서 응급 입원마저 무산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강제 입원을 위한 이송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돼서 환자가 전문의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